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7월 1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0.27%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가량 매수, 반대로 기관이 5,300억가량 매도하는 동향을 보였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는 0.38%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외국인이 70억, 기관이 그리고 400억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좀 대중적인 시장의 예상치는 8.8%였지만 이것을 상회시키는 9%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이제 발표 직후에 증시 선물이나 선물 지수나 그 가상화폐 시장이나 다 급락세가 나오나 싶더니 장중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을 거짓 많이 줄였다.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보합권 0%를 중심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다. 오늘 뭐 상승 마감을 하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사실 이 정도 마감을 한 거라고 해도 의미를 좀 가져볼 수가 있고 굉장히 선방한 하루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달에도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는 흔들림이 크진 않았어요. 흔들림이 크진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후폭풍이 컸어요. 후폭풍이 중중중중 이렇게 컸던 만큼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 CPI로 인해 가지고 7월 말에 연준의 FOMC가 예정돼 있죠.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의 폭이 또 결정이 될 텐데 기존적으로 0.75%포인트를 지금 예상하고 있던 시장이 1.00%포인트를 1.00%포인트로 이 전망치를 좀 상향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시장이 견조하게 버텼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변동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좀 당장 무언가 이제 시장 하락 끝났나 보다 라고 여기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제 뭐 파생 상품에 대해서 청산해야 되는 물량, 뭐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이 사실상 좀 많지 않았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좀 제한되었다 보니까 금일 주식 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데에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지나갔고요. 다만 다음 주가 아니라 금요일에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가 한미 통화 수합이에요. 한미 통화 수합. 어, 보시면은 저기 뭐야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제닛 옐런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제닛 옐런 장관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좀 오가겠죠. 외환에 대한 내용. 한국이 이제 뭐 외환 보유액이 지금 굉장히 IMF에서 권고하는 그 수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화 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은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화 수합이 좀 체결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환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줄여가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다시금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러한 기대감들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이 환율이 단순히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업황 그리고 매출액 뭐 수출 수입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참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바로 이제 내일 한국의 6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되니까 일정적인 내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당연히 챙겨봐야겠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굉장한 호실적이 나왔어요. 굉장한 에코프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6%가 급증한 수치를 기록했고, 에코프로 BM 역시 2분기 매출 282%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254% 증가한 엄청난 호실적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탄력을 못 보였어요.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죠. 시가 자체가 6%가량 떠서 출발을 했어요. 이 3조가 된 우량 기업이. 근데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제기가 된 부분도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가 자체를 조금 지킨 감은 있습니다. 10%가량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좀 탄력이 강하진 않았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눌리면서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눌릴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 사실 매도 물량 자체가 오늘 많이 안 나왔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좀 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옵션 만기일, 오늘 한국의 옵션 만기일, 내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뭐 생산자 물가지수 등 다양한 일정들을 앞두고 좀 그냥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슈마시스, 뭐 메가이, CS 뭐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조정을 좀 보이나 싶더니 다시금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오후 중에 상승세를 보였어요. 슈마시스도 보시면은 오후 중에 상승세를 보였고, 동시효과도 엄청나게 뛰어서 마감이 됐네요. 시간외에도 좀 있나? 시간외에는 없네요. 근데 이런 코로나 관련주 지금 이제 한국에도 역대 제 가장 좀 그 전염성이 치명적인 그 뭐야 켄타우로스인가 변이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출을 했죠. 의심 환자가 생겼다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BA5에 대한 내용, 각종 변이에 대한 우려감, 미국, 중국 글로벌적으로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관련주를 언제 어떻게 좀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굉장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 올라가도 크게 올라가고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